했었죠. 최근에 이제 국경절 연휴 지나고 나서는 그 기세가 다시 좀 꺾인 느낌이에요. 분위기가 이렇게 잠깐 좋다가 말 것이냐, 다시 또 하락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에 지금 중국 홍콩 증시 주요 지수를 살펴보면 그래도 최근 1개월 동안 주요 지수 중에 이렇게 앞에 중국 홍콩 주요 지수가 앞에 나서는 것도 오랜만에 봅니다.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1개월 기준으로 30% 이상 오른 주요 지수들이 꽤 많고요. 특히나 과창 50지수, 창업한 항생테크 같은 중국을 대표하는 테크 지수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 외에도 다른 지수들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원래는 더 많이 올랐었다가 최근에 한 1, 2주 사이에 좀 조정을 받아서 지금 이 정도인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기세를 또 이어가지 못하는 것인지, 또는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시장이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책이 계속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뭐 일주일에도 한 2번, 3번씩 주요 부처들이 막 정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 발표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 정말 침체됐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강력하고 더 적극적인 기조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기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내년 초 올해보다 나아지겠지 정도의 지금 기대감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중국이 이 상황을 뭐 이런 다양한 정책들로 만회하지 않으면 그 기회나 시간이 이제 없다라는 측면에서 좀 다급함이 나타난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책들이 발표됐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통화 완화 정책, 지금 지준율도 인하했죠.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 우리가 앞으로 쓸 여력이 많고 뭐 재정 적자율도 우리가 좀 조정할 만큼의 공간을 둘 거고, 그러니까 그걸 올려서 적자를 조금 더 늘리면 채발행이라든지 재정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왔고, 문제가 많다라고 제기됐던 부동산 시장을 이제는 조금씩 부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 지금 너무 투자 심리 안 좋은데 자본시장 활성화, 유동성 공급 등의 방안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민생 안정, 지방정부 부채가 얼만큼 숨겨져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고자 좀 부채를 새로운 공개적으로 바꿔주고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중국 홍콩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중국 재정부가 그래 너네 통화정책, 재정정책 열심히 쓰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얼마 쓸 건데 우린 얼마 쓸지가 궁금해. 재정정책 얼마 쓸 건지 내놔라 라고 지금 하는 입장이고요. 구체적인 규모보다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역주기 조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긴 하죠. 지금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이 필요할 때마다 조절해서 그때 필요한 만큼을 힘써 주겠다라는 역주기 조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꼭 10조를 그냥 냅다 시장에다가 풀어낸다라기보다는 정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만약에 1조 이안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채권 발행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뭐 내수 진작에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라면 그거에 맞는 수준으로 계속 대응하면서 지금 정책을 조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뭐 6조 이안, 10조 이안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대수만관이라고 하죠. 그냥 약간 통화를 그냥 무작정 풀어서 그냥 경기를 끌어올리자, 인프라 투자하고 뭐 옛날 방식으로 좀 하자는 건데, 그런 방식을 했을 때 중국이 겪었던 뭐 공급 과잉 문제라든지 그 이후에 딸려왔던 다양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시 한번 부작용을 겪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계속 조절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동산과 지방부채 리스크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해결이 당장 한 달, 2달 만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지금 그 문제를 좀 인식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양할지, 리스크를 어떻게 지금 대처할지에 대한 방안들이 예전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자, 우선은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너무 급등을 많이 했었다가 지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한 14배 수준이긴 하거든요. 지금 14배 수준은 지금 조금 중위권에서 약간 오르는 상황이죠. 근데 아직까지 이익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수급적인 요소나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먼저 올랐기 때문에 아직은 약간은 고평가됐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단기간에 올랐고 지금 조금 조정받은 상황이고 3,2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요. 올해 2월 달에도 2,8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을 때, 이번 9월에도 정책이 나왔을 때가 2,800포인트를 또 깨고 내려갔을 때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생각하는 상해 종합지수의 좀 그 저점 마지노선은 2,800선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다시 2,800선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금까지 정책 발표했던 거는 정말 또 다시 한번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의미와 같다 보니까 좀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한 3,100에서 향후에 좀 상승 여력이 한 3,500 정도까지 전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급등 구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과도한 기대도 실망도 금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의 급등 구간은 사실 좀 건강하지 못한 상승 구간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의 조정 상황은 좀 자연스럽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다시 또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급등 구간 지났고 투자의 본질을 찾는다면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당연히 정책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봐야겠죠. 전반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쓴다고 했으니 그 안에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정책의 수혜를 다시 한번 강조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신품질 생산력, 뭐 기술 관련된, 과학기술 관련된 쪽이고, 그리고 이구환신이라고 해서 지금 내수 진작을 했을 때 가장 좀 크게 내수 진작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전기차나 가전 쪽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 지금 내수가 그래도 좀 사실 좋지 않다 보니까 기업별로 실적을 조금 더 추가 성장을 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어디가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쪽을 좀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섹터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정리하면서 이번 주 보이차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